아마 모르긴 해도 혈액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될 거고요. 우리 몸의 에너지는 숨 쉬는 데에도 쓰일 거고, 심장 뛰는 데에도 에너지는 소비될 겁니다. 그죠? 각성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런 하고 또 에너지를 쓸 겁니다.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하고, 대사하느라고 에너지가 쓰입니다. 주로 위장관하고 간이 되겠죠. 그죠? 콩팥은 우리가 이제 간에서 대사된 거를 대사물질을 배출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쓰입니다. 그러겠죠? 소변을 만드는 기능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가만히 앉아 있거나 혹은 누워 있거나 그러면 이 근육으로 가는 어떤 에너지는 그렇게 많이 쓰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저보다는 근육으로 가는 에너지는 덜 쓰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섰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그 근육량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도 혈액은 갈 겁니다. 그렇죠? 뼈에도 혈액은 갈 거고요. 피부에도 아마 혈액은 갈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소화와 관련된 에너지가 쓰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만히 앉아서 음식물을 먹는 정도이면 남자 성인 한 70kg 사람인 경우에 분당 200ml의 산소를 소모를 하고 250이죠. 250ml의 산소를 폐로 흡수를 하고요. 200ml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단 조건은 이렇게 휴식 상태,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가만히 음식을 먹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산소 소모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 이제 말을 하고 서 있기 때문에 혹은 제가 뛰고 있다면 이 산소 소모량은 훨씬 증가할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생성량도 훨씬 증가할 거고요. 이건 활동량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요. 그죠?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둬봤습니다. 가만히 휴식 상태, 혹은 조금 운동하는 상태, 많이 운동하는 상태일 때 아까 각각 장기별로 혈액 공급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휴식 상태에서 심장이 대략 한 200 정도 공급이 된다면 골격근은 불과 한 1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피부는 한 400 됩니까? 뇌는 한 6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장은 한 800 정도 됩니까? 그리고 위장관이 한 1200, 14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분포를 보이는가 하면 만약에 조금 더 움직이고 있어요. 가벼운 운동은 한 만보 걷기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 정도의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심장은 조금 더 혈류량이 늘었습니다. 그죠? 약간 늘었고, 골격근은 아까와 거의 한 4배로 증가했습니다. 그죠? 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근육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죠? 피부 쪽으로도 많이 가는데 저거는 열이 나면 피부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땀이 나죠. 땀이 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갑자기 좀 많아집니다. 뇌로는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재밌는 건 콩팥하고 위장관입니다. 약간 운동을 했는데도 위장관이 억제되고 배설 기능, 콩팥 기능이 좀 떨어졌어요. 그죠? 자, 그럼 조금 더 띄워보겠습니다.
지금은 격렬한 운동인데 어느 정도의 운동이냐 하면 100m를 단거리로 질주하는 거, 그 정도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은 훨씬 더 혈액 공급이 많아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근육으로 가는 건 훨씬 증가했는데 아까 400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간에 이제 이게 너무 높아서 자른 건데요. 400, 1200도 넘고요. 12,000도 넘고, 좋아요. 최대한 3,000 좀 봅시다. 그죠? 아까의 또 4배입니다. 서너 배로 증가한 거야. 3배로 증가한 거죠. 그죠? 그리고 피부는 조금 더 땀이 많이 나서 그런지 혈류량이 증가했습니다. 뇌는 비슷하고요. 콩팥 기능은 근데 더 억제됐어요. 그리고 위장관 기능도 더 억제됐고요. 이처럼 활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장관, 우리 장기의 어떤 대사 기능은 억제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골격근으로 매진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 기록을 내려면 이 기록의 한계는 이 심장에 달려 있습니다. 가령 우리 요즘 이제 높이뛰기 선수 있잖아요. 아주 그 친구,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친구 너무 재밌는데, 그 사람의 기능은 이 심장 기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높이는. 개인이 달성 어떤 목표치가 있잖아요. 높이든, 주파하는 초든, 수영하는 거리든, 그거는 이 사람의 심장 기능에 의해서 달려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쇼크가 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운동 능력을 결정하는 거는 심장의 기능이다. 그래서 심장이 결국 운동을 제한합니다. 물론 아플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건요, 이 명상입니다. 명상,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쉰다. 살포시 눈을 감고 깊이 생각을 몸 어느 곳에 자연스럽게 안으로 몰입시킵니다. 명상의 효과, 부교감신 경총 자극으로 활성화 세로토닌, 분비 촉진, 마음이 평온해짐,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 고흡수와 혈압 감소, 노화, 암 발생, 유전자 변이 줄어듦, 면역력 증가, 치유력 증대. 명상을 하면 저런 혈류 분포를 보인답니다. 마치 휴식과 같은 상태. 아까 휴식보다는 심장으로 가는 어떤 혈류량은 더 줄었습니다. 그렇죠? 골격근으로 가는 건 훨씬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부로 가는 것도 훨씬 줄었고요. 재밌는 건 이 콩팥하고 위장관으로 가는 혈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휴식 상태보다, 휴식이 이 정도였는데 휴식 상태보다도 훨씬 더 늘은 상태가 되고요. 심장 기능은 더 안정됐습니다. 그죠? 일을 더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됐어. 자, 이것처럼 개인의 상태, 명상을 하느냐, 쉬고 있느냐, 뛰고 있느냐, 아주 빠르게 뛰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혈류 분포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대사율을 생각해 볼 텐데요. 기초대사율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소모되는 에너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어떻게 결정됐을까요? 성별이 다릅니다. 남자가 좀 더
많이 소모합니다. 여성에 비해서. 그리고 체격이 크면 클수록 소비율이 큽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태. 저도 20대 때는 기록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50대니까 조금 좀 기능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이것도 정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시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되게 성장기 때 에너지 기초대사율이 큽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 갑자기 커지고 성년기, 노년기로 갈수록 감소합니다. 그리고 되게 체격이 좀 마른 사람, 그러니까 근육질인 사람이 훨씬 더 에너지 소비율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르게 호르몬이 작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갑상선 기능이 항진된 사람들은요, 수시로 밥을 먹어도 마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 소비가 그만큼 많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인 같은 거, 이제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드시면 그것도 이제 에너지 소비가 좀 더 증가한다고 그러고요. 담배, 흡연도 대사율을 높이게 됩니다. 그런 기호식품의 작용을 하고요. 재미있는 건 이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이 앞에 거는 어떻게 제가 해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해볼 수 있는 게 좀 금연하는 거 아니면 커피를 줄이는 거밖에 없을 텐데, 이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면 기초대사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거는 명상을 통해서 내가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도 있는 지점이어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한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런 기초대사율은요, 되게 측정을 엄격하게 합니다. 아까 그런 조그만 방에 있잖아요. 24시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꼭 이제 저녁 8시에 입실을 했잖아. 입실하면서부터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고 11시에 소동을 했죠. 그죠?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이 사람이 새벽 4시에 깼지만 그러고 다시 자고 있고 아침 7시쯤 눈 뜬 상태. 그때가 바로 기초대사율입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어느 정도 엄격하냐면 꼭 12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소화와 관련돼서 에너지 소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잘 자고 눈이 바로 떠진 상태. 그때가 BMR이고요. 이 실내 온도는 덥지도 춥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좀 따뜻해야 되는 정도. 그래서 22도에서 26도. 이 멘탈이나 혹은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인데요. 이건 참 개인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전날 뭐 일을 많이 했든지 혹은 내가 다음날 좀 어떤 시험을 본다든지 그러면 좀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 같은데요. 에너지 소비율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없는 상태인 조건입니다. 결국 내가 소모되는 산소량과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250ml를 소비하고 200ml를 생성하는 거야. 200ml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들 그 콜라병 큰 게 1.5L잖아요? 작은 콜라병입니다. 작은 콜라병 정도의 산소량이야. 그것도 1분 동안 측정한 게 얼마나 민감할까요? 그래서 저 측정한 거를 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 가스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을 되게 받습니다. 0도씨 기압의 조건을 1기압으로 딱 비교를 해놔요. 해놓으면 비교되겠죠, 그죠? 만약 이런 조건이라면 이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커, 이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작아, 비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건 측정하는 사람의 몸무게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것마저도 표준화하는 것이 기초대사율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되게 엄격합니다. 이 기초대사율을요, 많은 사람을 연구를 하면 어떤 추정하는 공식을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이 해리스 베네딕트 공식이라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공식입니다. 여기에는 키, 몸무게, 나이를 주어지면,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주어지면 이 사람이 기초대사량이 얼마겠구나 하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방정식이요, 스코필드 공식입니다. 이 WHO, 그 국제보건기구일 텐데요. WHO에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인종별로 서구권, 동양권, 그 인종별로 다 어떤 기초대사량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몸무게에 따라서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수식을 만들었어요. 되게 정확합니다. 되게 정확해. 어쨌든 아까와 같은 조그만 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어떤 통계학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 이 파란 게 기초대사율입니다. 파란 게. 자, 2분에 비해서 2분은 조금 더 큽니다. 그죠? 아마 모르긴 해도 왁구, 체격이 크신 것 같습니다. 2분에 비해서는 훨씬 크죠. 그죠? 아마 2분은 여자일 것 같습니다. 여성일 것 같아요. 이것처럼 BMR은요, 딱 보면 알 수 있어. 이게 여성 거구나. 혹은 젊은 사람 거구나. 혹은 은퇴하신 아저씨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활동량, 결국 활동량인데, 이 활동량은 개인의 특성 혹은 직업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취미가 짐에서, 헬스장에서 근육 키우는 거야. 활동량이 많겠죠, 그죠? 혹은 내가 직업이 택배기사야. 그럼 직업적으로 활동량이 많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가족이긴 하지만 소셜 활동을 많이 하셔. 미팅도 많고 어디 봉사도 많이 하시고 어떤 시민 모임 위원회도 많이 참석하시고 그러는 분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이 빨간 게 많이 증가합니다. 그렇겠죠? 한번 직업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요, 남자면서 그냥 앉아서 작업하는 사무원입니다. 사무원이었고, 그래서 BMR이 한 1.2 정도 되고, 토탈 한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1.7을 한 1.1로 나눴더니 한 1.54 정도 신체 활동 지수가 나타나죠.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은요, 전업 농부입니다. 남자인 것 같고요. 활동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노동이 많으신 분이에요. 중노동을 하시는 분이고
이 활동량이요, 지금 2가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겁니다. 대개요, 우리가 그 1.4에서 1.7 정도 사이에 있거든요. 그게 보통인데 2가 넘으면요, 아주 그 경무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입니다. 2 넘기가 쉽지 않답니다. 이분은 은퇴하신 아저씨입니다. 아저씨고, 근데 건강하시고 아마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BMR이 줍니다. 그렇죠? 이분은 이제 소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여성분입니다. 여성분이시고, 예. 그리고 이분은 여성이긴 한데, 개발도상국에 있는 여성입니다. 아마 그 시골에 계시는 분인 것 같고, 저희도 불과 한 7, 80년대 저랬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 뭐, 이모님이 저 정도였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시 생활은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자동차도 많고요. 아마 그 활동이 훨씬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골 생활이 훨씬 더 활동량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한 거다. 그래서 지표만 보면, 이분이 자기 BMR에 비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쓰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 대사율 플러스 신체 활동입니다. 그렇지? 신체 활동에는 뭐가 있습니까? 직업적인 거, 여가 활동, 취미 활동, 혹은 뭐 내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지, 아니면 걸어서 출근하는지, 아니면 자동차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전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리고 가사 활동 도와주고 있고, 애들을 좀 살펴주고, 뭐 그런 것들.